걸리버 여행기. 내 이름은 걸리버이고 직업은 의사야. 나는 커다란 배를 타고 다니며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어. 한 번은 배를 타고 흘러 아주 이상한 곳에 가게 되었지. 엄청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와 엄청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 지금부터 그곳에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을 거야. 처음으로 내가 배에서 일하게 됐을 때야. 사나운 폭풍 후에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어. 나무판을 겨우 끌어안고 파도에 몸을 맡겼지. 한참을 떠다니다 보니 섬이 보였어. 나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 드디어 섬에 도착한 나는 너무나 지쳐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지. 눈을 떠보니 해가 내리쬐고 있었어.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어. 가슴 위에서는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힘껏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았어. 엄청 작은 사람들이 내 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나를 밧줄로 땅에 단단히 붙들어 놓았던 거야. 너무 놀란 나는 크게 소리치며 발버둥 쳤어. 그러자 작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아댔지. 아팠냐고? 당연히 아팠지. 바늘 수십 개로 몸 여기저기를 찌른다고 생각해봐. 어느덧 나는 수십 마리의 힘센 말들이 끌고 가는 수레에 실려 작은 성에 도착했어. 내가 매우 점잖게 굴자 작은 사람들은 나를 풀어주었어. 그러고는 내 안경도 돌려주었지. 왕은 예의 바른 나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 나는 왕과 좋은 친구가 되었어. 나를 샘내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였지.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 나는 작은 사람들을 돕기로 했지. 한쪽 끝에 갈고리를 매단 굵은 밧줄들을 둘러매고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로 갔어. 이웃나라 군인들은 나를 보자마자 화살을 쏘아댔어. 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갈고리를 모두 이웃나라 배들의 뱃머리에 걸었지. 그러고는 한꺼번에 배들을 끌고 바다를 건넜어. 작은 사람들은 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반겨주었어. 왕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 이웃나라 배들을 모조리 끌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왕은 나에게 큰 상을 내렸어. 그 일로 나를 샘내던 사람들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었어.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는 법.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쫓아낼 기회가 왔지. 어느 날 왕이 사는 궁궐에 큰 불이 났어. 커다란 양동이가 있다면 바닷물을 퍼서 불을 껐을 텐데 커다란 양동이가 있을 리 없잖아.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내 몸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거였어. 나는 오줌을 싸서 궁궐에 난 불을 껐지. 나는 왕에게 또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선 궁궐에 오줌을 싸면 안 된다는 법이 있더군. 한편 이웃나라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며 나를 초대했지. 왕은 나에게 가도 좋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이웃나라에 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날마다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 왕은 나를 좋아했지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지. 궁궐에 오줌을 싸는 건 큰 죄였거든. 마침내 왕은 나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했어. 이웃나라 왕은 내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 큰 벌은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이니 얼른 도망치라고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바닷가를 거닐다
낡은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어. 나는 그 배를 고쳐 타고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떠났어. 그 뒤 나는 고향으로 가는 배를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하루하루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 그런데 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 파도에 휘청이던 배는 갈 곳을 잃고 떠돌았지. 그러다가 우연히 섬을 발견하게 되었어. 내가 먼저 작은 배에 옮겨 타고 그 섬으로 갔어.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또 벌어졌지 뭐야? 엄청 커다란 사람을 보게 된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커다란 발에 밟힐 뻔했지. 으악!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그 소리에 커다란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았지. 어이 신기해라. 어쩜 이렇게 작지?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날부터 나는 커다란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지. 커다란 사람은 농부였고 말이야. 어느 날 농부는 나를 시장으로 데리고 갔어. 그러더니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더군. 나는 농부가 시키는 대로 춤을 추어야 했어. 칼을 휘두르며 묘기도 부려야 했고 큰 소리로 책도 읽어야 했지.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왕비가 나와 농부를 궁궐로 부른 거야. 작디 작은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무릎을 꿇고 왕비의 손톱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어. 나의 멋진 행동이 무척 마음에 든 왕비는 농부에게 큰 돈을 주고 나를 샀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묘기를 부릴 필요가 없어졌지. 나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 왕비는 내게 멋진 상자집도 만들어 주었어. 여행을 다닐 때도 나를 데려가려고 말이야. 그날도 나는 왕과 왕비를 따라 여행을 갔지. 그런데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바닷가에 놓아둔 상자집을 독수리가 낚아채고 달아난 거야. 더 큰일은 상자집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독수리는 한참을 날아가다가 상자집을 놓쳐버렸어. 상자집은 바다로 떨어졌어. 나는 바다를 떠돌다가 상자집 안에서 외롭게 죽겠구나 생각했어. 그때 저 멀리서 배가 보였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쳤지. 다행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상자집에서 나를 조심조심 꺼내주었어. 놀랍게도 나를 구해준 사람들은 엄청 크지도 엄청 작지도 않았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이야기가 끝났냐고? 내 이야기는 다시 시작이야. 지금도 나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이번엔 어떤 나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새로운 내 이야기도 기대해줘.